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있어요. 일단 이게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미국 거래소에서 이거를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승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와 하다가 가짜 뉴스인데 그래서 확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예, 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우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업계에서 아주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미국의 금융감독원이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보도 자료를 냈다 예. 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고 또 자든 전 세계의 많은 투자자들이 아주 연이어서 비트코인을 사재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격히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좀 있다가 미국 금융감독원, 우리의 금융감독이 미국에서는 SEC라고 그러니까 예. 직역하면 정권감독원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갠슬러 위원장이 우리는 아직 결정한 적 없는데 우리 사이트에, 우리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이 해킹을 해 들어와서 거기다가 자신들이 만든 가짜 보도 자료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것이죠. 그 갠슬러 SEC의 발표 해명 자료가 나온 순간 또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는 엄청 실망했네요 또. 예, 그야말로 급등 급락을 한꺼번에 경험을 했는데요. 예. 그야말로 대혼선이 빚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 ETF는 계속 만들어진다 하다가 지금까지 미뤄진 거잖아요. 중요한 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난 것은 미국의 SEC라는 정권감독원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해서 가격이 오르고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해서 예. 다시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현물 BTF, 이 BTC라고 그러는 비트코인의 ETF가 뭐냐? 예. 자, ETF라는 게 주가 지수 펀드를 얘기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개별 종목을 삽니다. 예. 그런데 개별 종목을 사면 어떤 종목을 정하기도 어렵고 또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서 몇 가지를 묶어서 파는 이것을 이제 ETF라고 그러거든요. 예.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팔게 되면 자산 관리회사가 본인이 그 신용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서 그것을 거래하게 되면 증권 시장에서 보다 더 쉽게 팔 수 있게 되는 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자, 지금까지는 오늘 이 시각까지도 비트코인은 증권 거래소에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를 따로 가야 됩니다.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데를. 그런데 이 현물 ETF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자본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래서 거래가 굉장히 원활하되고 수요 공급이 한꺼번에 폭발할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2009년에 생겼는데 예. 계속해서 정권 거래소에 상장되기만을 고대해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허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예. 요게 올 1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저녁까지 해주도록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든 부결이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일부 해킹 세력들이 미국 금융감독원을 해킹해서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보도자료를 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이 SEC의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한 가지 이런 어떤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떤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표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콩 ELS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주식 연계증권이라는 금융 상품을 산 사람들 얘기인데요. 예. 은행의 이자가 예를 들면 1%, 2% 과거 저금리 시대는 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ELS라는 금융 상품을 팔 때 이자 좀 더 줄게. 그 대신에 이 상품은 홍콩 H지수라는 거 갖고 연결해가지고 홍콩 H지수가 70%까지만 안 떨어지면 예. 이자를 원하는 대로 다 주지만 그러나 워낙 많이 떨어지면 우리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낙인 구간이라 해서 그때는 주가 하락폭만큼 원금도 뺀다. 이렇게 조건으로 판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은행은 원래 예금하면 원금은 보장이 되고 이자가 몇 퍼센트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부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나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보장이 안 됐고 또 공교롭게도 홍콩 H 지수가 홍콩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주식인데 중국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기가 어제부터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낙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7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큼 원금을 차감하는.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날벼락을 맞게 됐거든요. 예. 금융당국에서는 뭐 은행에 허가된 상품이긴 하지만은 예. 위험이 있다라고 충분히 공지를 했느냐. 만약 공지를 안 했다면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좀 짧게 들어서 다음에 좀 더 길게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사안을 짧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